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모듈은 컬렉션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통합 패키지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어떻게 보면은 한 줄짜리 DB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가 변화될 때마다 그 값을 임시로 저장을 해뒀다가 이제 그 값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두는 임시 기억 장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 JS의 가장 큰 특징은 컬렉션에 대한 그 통합 패키지로서 컬렉션에서 뭔가 값이 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얘가 값이 지금 기존 전에 들어왔던 값하고 지금 들어왔던 값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차이점이 있을 때만 무슨 특별한 이벤트를 수행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의 변화 자체를 감시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값의 변화에 따라서 무슨 이벤트를 처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콜렉션 같은 경우는 키밸류 값으로 하나는 키, 하나는 밸류로서 키와 밸류 딱 쌍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그 임시 저장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따로 뭐 실습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면은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사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딕셔너리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각각의 데이터는 키와 밸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콜렉션즈 안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딕셔너리고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 자체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 밸류 쌍으로 이루어진 그 개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키 자체는 DB에서 이야기하는 프라이머리 키와 같이 유니크한 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명령들을 이제 하나씩 쭉 살펴보면은 헤즈라고 하는 요런 이제 펑션은 지금 해당 키 밸류에서 키가 존재하는 키인지 아니면 없는 키인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get 같은 부분은 이제 해당 키에 해당되는 밸류 값을 갖고 오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e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밸류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함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함수 자체는 이제 맨 아래쪽에는 addMap change listener라고 하는 요 함수 때문에 이제 컬렉션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됐는데요. 요 키 밸류가 그래서 키 밸류 쌍에서 뭔가 밸류가 변경이 될 때 실행될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그 함수를 호출해서 콜백으로 던져준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이벤트 함수를 수행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런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센서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센서들을 좀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때 키밸류 쌍으로 되어 있는 센서 리스트를 정리를 한다던가 센서 값들을 좀 차곡차곡 정리를 하는 그런 센서 값을 어디 전송을 할 때 뭐 변경된 값이 있을 때만 전송을 해라 라는 명령어를 날릴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 IoT 장비가 굉장히 그 역할 중에서 센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보관을 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날려줘야 되는데 그럴 때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즈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써보시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PM2라고 하는 이제 관리 모듈입니다. 요 외에도 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요 모듈 외에도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실습을 진행하면서 노드 모듈에 대한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듈 같은 부분 직접 써봐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초적인 걸 좀 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센서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한 뭐 시리얼 포트라고 하는 그런 모듈이나 뭐 아니면은 모드 버스라고 하는 모듈이나 이제 그런 통신에 관련된 모듈들도 있고요. 아니면 방금 전 딕셔너리처럼 이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보내기 위한 소켓 IO와 같은 그런 통신을 위한 외부 통신을 위한 모듈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PM2 같은 경우는 이 자체를 가지고 무슨 코드에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앱 자체를 만들 때 쓰는 그런 모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Node.js 앱 자체를 관리해주기 위한 매니지먼트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 PM2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할 때 npm install PM2-G로 전역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어디에서든지 PM2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많이 쓰는 편이고요. 지금 Node.js 같은 저희 비글본 같은 경우에도 세팅을 먼저 진행해 놓겠습니다. 이제 그 비글본 같은 경우에도 이 PM2 모듈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PM2로 앱을 관리할 수가 있고, PM2 같은 경우는 지금 내 앱이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앱이 실행된 지 몇 초가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PM2에 대한 대표적인 명령어만 몇 개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PM2 리스트라고 하면은 현재 PM2로 관리되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보여주는 거고, PM2 스타트 앱 이름, 뭐 노드 app.js, 뭐 PM2 스타트 한 칸 띄고 app.js 하면은 PM2로 app.js를 시작을 하는 거고, 요 PM2 자체가 좋은 점은 앱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부활시켜서 다시 한번 재시작을 자동적으로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앱이 죽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거고, 당연히 이제 앱에 문제가 있다, 앱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오류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PM2로 실행을 해놓고 로그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스타트 명령은 당연히 이제 앱을 실행하는 명령이었고, 리스타트 명령은 현재 PM2에 등록되어 있는 앱을 재시작할 때, 그 다음에 PM2 스탑은 당연히 PM2에 등록되어 있는 앱을 정지시킬 때, 딜리트 같은 경우는 PM2에서 관리되고 있는 앱 자체를 삭제를 할 때,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PM2로 관리되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저장을 해서 프로그램이 재시작돼도 리부시 돼도 그 목록을 자동적으로 다시 갖고 와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M2 로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까 저희가 이제 Node.js 앱을 만들면서 콘솔.로그 같은 그런 이제 로그를 찍었을 때 그런 로그를 보여주는 명령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M2 모닉 같은 경우에는 PM2로 관리되는 프로세스의 모니터링이나 뭐 CPU나 메모리 사용량 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마지막 그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는 뭐 실습까지는 아니고요. 실행되는 것만 좀 보여드리면은 접속이 안 되네요. 되나? 이제 접속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네. 이제 PM2에 대한 이제 사용 예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단순히 PM2만 쓰는 게 아니라 그 PM2에 다양한 옵션들을 걸어가지고 이제 앱 자체가 메모리 누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재시작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 누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외부 앱을 또 사용을 해서 또 설정을 해둔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명령들을 가지고 실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M2 스타트하고 app.js만 쳐도 당연히 실행은 되는데, 마이너스 다시 메모리 리스타트 50메가 한 칸 띄고 앱 이름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app.js라고 하는 이 앱이 50메가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재시작을 하세요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요 뒤에 있는 그 노드 마이너스 노드하고 아교하고 익스포스 다시 gc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글로벌 gc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가비지 컬렉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 풀 명령어가 앱을 좀 더 오랫동안 살아남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요 부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앱 코드에 꼭 요 펑션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set interval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요 5000ms마다 한 번씩 반복하세요 라고 하는 인터벌 명령어고요. 그다음에 그 set interval이 호출될 때마다 안에 콜백 함수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가비지 컬렉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5초마다 한 번씩 실행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도록 앱 자체를 견고하고 로버스트하게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예, 굉장히 이제 다양한 모듈들을 활용을 해서 앱을 작성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메모리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꼭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듈 자체에서 메모리가 이제 새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짠 앱 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노드.js 앱을 막 엄청 길게 짜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모듈화해서 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을 또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모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짜는 걸 내가 건드리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짠 모듈 자체를 그런 쪽에서 이제 메모리 누유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손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앱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법 자체가 베스트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서 앱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접속이 되겠죠? 네. 아직도 접속이 안 되는데,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면서 아마 저희가 이제 많이 다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때 그러면은 PM2에 대한 내용과 PM2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명령어만 이 장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드.js 모듈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아마 노드.js의 실전 같은 경우는 실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예제를 하면서 직접 코드를 좀 보면서 아마 이제 공부를 좀 많이 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또 노드.js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